교도소까지 갔다 왔어요. 교도소 2년 갔다 왔어요. 그것도 조폭들이 생활하는 방까지 거쳤습니다. 처음에는 경제방에 갔다가 요놈이 아주 잘한다. 교도소 생활을 아주 잘하는 것 같다. 이런 소문이 검사의 귀에 들어가니까 요놈 맛 좀 봐라 하고서나 강북방에 집어넣었어요. 조폭들이 생활하는 방. 저는 이제 조그만 합니다. 지금 얼굴이 나오니까 좀 괜찮지만은 신체도 165cm, 예? 키도 그리고 수너 개 생겨가지고 싸움도 한 적이 없고 너한테 맞으면 맞았지 제가 때리지는 못해요. 그리고 복장도 없고 그런데 요놈들이 조폭방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조폭방에서 싸움을 일으키길 원해죠. 예, 왜 그러냐면은 제가 좀 따지는 성질이 있으니까 조폭 들어오고 이렇게 티각티각해서 방에서 싸움이 일어나면은 판사한테 했다 이놈의 자식 죄를 짓고서나 깜빵에 있는 조폭 들어오고 싸움을 했다. 이 조폭이라고 않겠죠. 그때는 거기에 있는 수용자, 선량한 수용자 들어오고 이 박달팽이라는 놈이 싸움을 했다. 이렇게 또 하겠죠. 그러면 또 저는 형량이 늘어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조폭들한테 그래, 니네들이 방 다 지휘를 해라. 나는 한쪽 구석에서 신문 오리고 자료 정리하고 글만 쓰겠다. 그러니까 나를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타협을 받죠. 그랬더니 저를 갖다가 건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사회적으로 인식이 있고 또 우리 정경심 교수님처럼 제 사건에 대해서 매일 TV에 나왔어요. 예? 외국인 학교 뭐 어떻다 외국인 학교 부정입학 사건이 어떻다 제가 관련이 없는데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유명 인사죠. 저만 구속돼 있는 거예요. 저만 구속에. 제가 유조할 저기도 안 되고 유조할 인물도 안 되고 그러는데 이 강남에서 끌어가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세상에 입건도 않고서나 체포를 해서 구속을 시켜놓고 있었더라고요. 입건도 않고. 입건이라는 건 뭐냐? 당신을 피의자로 지목합니다 라고 이렇게 검찰 내부에서 서류 처리하는 게 있어요. 그래야만 피의자가 돼요. 제가. 그러니까 피의자가 아니라 뭘로 들어와 있느냐? 생 사람이 그냥 구치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생 사람이 그냥 민간인이 범죄 혐의자가 있는 피의자가 아니라 그냥 민간인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발견됐습니다. 검찰총장한테 이제 따지러 가요. 제가 세상에 입건도 시키지 않고 이렇게 체포영장을 허위로 발부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문제냐? 검찰도 문제고 그 영장을 발부한 판사도 문제고 이 사법부도 문제예요. 그리고 국세청도 문제고 이놈들이 한통속이 돼가지고 저를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그냥 호박 줄기처럼 다 잡아냈어요. 지금 다 잡아내서 애초에 검사가 이렇게 국세청에게 이렇게 했고 또 국세청은 세무서에게 또 이렇게 했고 또 세무서는 세무조사와 조세범칙 조사를 했고 거기에 탈탈 털 것이 없으니까 서류를 위조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소송을 한 거예요. 항소심에서 항소심도 이 판사를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한 명의 판사를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법관이 오늘 또 그랬어요. 오늘 또 재판하면서 재판장한테 서울중앙지법에 판사가 100명이 있다고 하면은 95명 정도는 다 썩어 빠졌고 한 5분 정도는 괜찮은 판사인데 그 중에서 이 재판부가 지금 거기 한 명에 속할 수 있는 그런 재판부입니다. 제가 기각당하는 거 한두 번 당한 게 아닙니다. 그거 기각당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왜 그러냐? 예? 한 명이 판사가 저를 인정해주면은 나머지 90명의 판사가 개 작살납니다. 개 작살나. 예? 그동안에 똑같은 주장을 했는데 다들 죄가 있다고 하고 우리 판사만 죄가 없다고 하면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게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한 1년도 아니고 지금 거의 7, 8년 세월이 흘렀고 교도소까지 갔다 온 사람이 주장하는데 과연 우리 판사님이 그렇게 허실 저를 편을 들어줄 능력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서류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더니 판사가 알았다고 다음 기일에 한 번 더 하자고 이렇게 하네요. 그래서 다음 기일에도 오늘이 8월 19일인데 10월 20일 날, 뭐 10월 29일 날 막 이렇게 쳤더라고요. 그래서 2달 후에 하자고. 그래서 왜 2달 후에 합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하고 있는 재판이 다른 것이 결과를 좀 보고 그것 좀 보고 판단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재판장님, 법관이 국가로부터 독립받는다고 해놓고서나 법관의 독립을 외치고서나 남의 재판 과정을 보고 판단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가지고 이 재판 가지고 판결하세요. 이 재판이 불법이면은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게 잘 됐다 재판을 이상이 없이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세요. 내가 이렇게 타일렀어요. 나중에 이 음성 제가 들려드릴게요. 예. 근데 이 판사는 양심적이에요. 제가 볼 때 처음으로 이제 만났는데 저 지난번 한번 했고 제가 이제 영상도 이제 곧 올릴 거예요. 이 판사에 대해서. 근데 이 판사는 양심적이더라고요. 굉장히 성실하고 굉장히 이런 분 같은 판사라면은 누구나 다 수긍하죠. 뭐는 이렇고 뭐는 이렇고. 그러면 그 수긍하지 않는 부분만 더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건데 다른 판사들은 다 듣고서나 내가 판단하겠습니다. 가세요 하고서나 나중에는 증거 불충분합니다. 참말 참. 그래서 그 판사들은 제가 다시 이제 소송을 걸잖아요. 그럼 그 판사한테 또 배당이 돼요. 그럼 제가 기피 신청합니다. 그 판사 뭐라고 기피 신청하냐? 저 판사는 앵무새 판사다. 분명히 이번에도 문서 제출 명령도 들어주지도 않고 나중에 증거 불충분이다 라고 이렇게 판결하는 판사다. 따라서 저 판사한테 재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 차라리 소송 비용을 날리는 한이 있더라도 저 판사한테는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저 끝까지 싸웁니다. 예. 다른 판사한테 또 물어봐요. 원로 판사한테 자기는 허위 공문서를 유조하여 국가기관이 판결을 하고 싶지만 공문서 유조하여 조세범 처벌 기존에 있는 200만 원을 탈세했다고 고발해요. 물어봐서 나는 이렇게 판결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그 판사들이 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그 감옥에 보내고 오늘 면서도 나중에는 또 1억 기각시키는 2천만 원짜리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저도 그건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건 좋다. 나 거기까지 인정을 하겠다. 당신이 법대로 제대로 판단하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대법관까지 갈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지만 지금 단계에서 그걸 바라기는 어렵다. 단지 문서 제출 명령으로 국세청에서 잘못 오는 서류라도 받을 수 있게 인정을 못 받더라도 서류라도 챙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 서류만 입수하면은 내가 유튜브에 하든지 아니면 국회 가서 국세청장 청문회 때 아니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정감사 때 내가 가가지고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들이 있는 데서 증인으로 나서서 이걸 밝히겠다.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가 이제 되지 않는 그런 국가 시스템이에요. 이게 문재인 우리 대통령님만 주장하는 것인데 국민을 위해서 우리 국가 기관과 공무원은 봉사를 해야 된다 하지만 막상 대통령을 떠나서 그 밑에 있는 비서실장이나 비서진들 이놈들 다 한통속이에요. 이놈들도 똑같은 놈들이에요. 나 비서진 중에서 제대로 된 놈 한 놈도 없다고 봐요. 그리고 그 밑에 민정수석실이나 비서관실에 파견 나와 있는 조사관들이 있어요. 누구냐? 검찰청에서 파견 나온 검사들, 수사관들, 국세청에서 파견 나온 국세청 직원들, 그 다음에 경찰청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 요놈들이 제대로 우리가
국민들이 올리는 민원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검찰청에 대해서 검사가 잘못했다고 청와대에 올리면은 해서 대검찰청에 보내요. 대검찰청에. 예. 대검찰청에 보내면은 이놈들은 또 어떻게 하냐? 지방검찰청에 또 보내요. 그럼 지방검찰청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나 몰라라. 이런 악순환이 되어 있어요. 중간중간에서 누군가가 크로스 체크해가지고 좀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다시는 국민이 청와대에 진정을 내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데,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안 된다. 지금 대통령 혼자만 주장하고 있는데 저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지지하고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줄 거냐? 예,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최소한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비서관을 이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다른 그 기관들을 제가 닥달을 해야겠다. 국민이 스스로 나서야겠다. 그리고 이 내용을 계속 청와대에 보내야겠다. 잘못되면은 계속 또 보내는 거예요. 막 10번이라든지 20번이라든지 30번이라도 계속 보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것은 대통령 오고 면담 시간에, 대통령 오고 대화의 시간에 제가 나가서 이걸 강력하게 주장할 것입니다. 어떻게 대통령 청와대한테 국민이 억울한 것을 30차례를 보냈는데 30차례 똑같이 산하기관에, 국세청이면 국세청, 검찰청이면 검찰청, 법무부면 법무부, 이런 곳에 똑같이 내려보내서 그 산하기관에 다시 전달돼서 밑에서 다시 또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처리를 하냐? 그러면 대통령도 필요 없다는 거고, 중간에 국세청장이나 검찰총장도 필요 없다는 거고, 공무원이 왜 필요하냐? 그냥 행정직만 놔두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행정직만 놔두자. 세금이 아깝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공무원 사회에 충격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제가 그걸 자료를 뽑고 있으니까 제가 그 정도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말을 듣지, 말을 들어먹질 않아요. 요새는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데도 저한테 다 책을 잡혔어요. 네, 끝까지 싸우고, 제 스타일이 있어요. 제 스타일이. 우리가 또 우리 국민이 가져야 될 스타일은 뭐냐? 자기가 정말 억울하고 큰 피해를 봤다. 그럴 때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물론 안 들어주겠죠. 예, 자기가 끝까지 요구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들어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예, 그런 시대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의 억울함을 끝까지 주장하다 보면은 좋은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오지만, 준비하지 않고 어느 한쪽 구석에서 처박혀서 나 억울하다 이렇게 하면은 절대 기회가 안 옵니다.